네,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4회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을 이제 시험을 보셨는데요. 예, 4회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그 4회 시험을 문제를 출제된 유형을 봤을 때 새로운 유형의 다양하고 응용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응용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이제 필기 시험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기출 문제를만 공부를 하시는데 기출 문제에서 거기서 약간 숫자를 변형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문제 이전에 나왔던 것은 옳은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틀린 내용을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는 거 이걸 이제 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보다는 어떤 개념과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이 기출문제가 변형이 되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형태인데 숫자만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는 많이들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문제하고 답만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그 답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약간만 이제 변형이 되더라도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 문제는 꼭 풀이를 통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과목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필기시험은 총 4과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이제 전공 과목이 있는데요. 공통 과목에는 소방 원론하고 소방 관계 법규가 있죠. 자, 원론 과목이 다른 과목보다는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아가지고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전공 과목이죠. 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기 일반 또는 이제 전기 회로라고 하고 기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체역학이 되는데 그 과목들 자체는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락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점수가 낮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과목은 과락을 면하는 정도의 공부만 해두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런 원론이나 법규에서 좀 어느 정도 채워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원론을 보면은 이제 연소 파트하고 화재, 연소하고 화재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소를 잘 공부를 해두시면은 이제 화재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공부를 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의 목표 점수는 한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죠. 자, 관계 법규는 쉬운 듯하면서도 의외로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 법규라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시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내용도 방대하고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 많은 양 중에서 20문제가 추려서 나오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방관계 법규가 소방 이제 4번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기본법이라든가 또는 소방시설법 이런 쪽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법규에서 이게 쉽다고 생각해서 접근하셨는데 의외로 법규에서도 과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예상 목표 점수를 한 60점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이제 공통 과목이 되고 전공 과목을 보시면은 소방설비 기사가 이제 전기 분야가 있고 기계 분야가 있죠. 그래서 전기 분야에서는 전기 일반, 전기 회로라고도 하죠.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되는데 이 공통 과목이 아닌 전공 과목은 실기 시험하고 매우 유사해요. 실기 시험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공 과목을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일반은 실기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 10% 내외 이 정도예요.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80에서 한 90% 정도를 실기 시험에서 차지를 하다 보니까 필기를 공부를 하실 때 이 구조 원리 과목을 공부를 잘 해두시면은 실기 시험을 대비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일반은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과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필기 시험이 2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계산 문제가 50% 이상이 돼요. 그러면 그 계산 문제는 식을 모르면 풀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과락을 면한 수준의 그 공부만 하시면 되니까 계산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내용만 좀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것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뭐 전기 회로라든가 제어 회로, 제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실기하고도 또 밀접하죠. 시퀀스 제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 회로는 이제 직류 회로하고 교류 회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류는 좀 어렵다 보니까 직류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직류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류 쪽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전기 일반은 과락이 이제 40점 미만이 이제 과락이니까 35점이면 과락이죠. 그래서 40점을 넘길 수 있는 40점에서부터 60점 정도의 범위에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는 예상 목표 점수는 한 70점인데 좋기는 한 90점 이상을 맞는 게 좋습니다. 90점 이상을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기 시험을 대비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전기 시설의 구조의 원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경보 설비죠. 전기에서는 이제 경보 설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보 설비에 대한 내용을 경보 설비만 잘 공부를 해두시면 거의 한 50% 정도는 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경보 설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시고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될 거는 실기와 항상 연계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에 대비해서 병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실기 시험에 대비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전기 분야고요. 다음에 이제 기계 분야는 유체역학하고 구조원리인데 기계시설의 구조원리죠. 이 유체역학이 매우 어려운 과목이에요. 거의 한 80% 이상의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20문제면 한 15문제 이상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모르면은 또 관련돼서 나왔던 문제인데 근데 거기서 약간 이제 변형을 시켜버리면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게 또 이 계산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과락이 나오는 거니까요. 과락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이 전공했던 내용보다는 내용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전공하신 분들은 좀 고득점을 예상을 하고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락을 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은데요. 유체역학을 보면은 이제 기본 성질이 있고 동력학, 정력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체에 대한 성질, 유체라는 것은 액체하고 기체를 총칭해서 유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액체나 기체에 대한 성질에 대한 거 하고 동력학하고 어떤 그 배관이라든가 펌프,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펌프에 해당하는 거죠. 소방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화재를 진압을 위해서 소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화재 진압과 관련했을 때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불을 끄는 거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물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밖에 소화약제를 이용할 거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물이다 보니까요. 물을 이송하는 펌프에 대한 내용이 매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력학, 정력학. 정력학은 이제 압력에 대한 측정을 말하는 거고, 이 동력학은 유체가 흘러갈 때 어떤 실제 유체인데 그 유체다 보니까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 있다 보니까 마찰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마찰 손실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동력학이 되는 거죠. 연력학도 최근에는 많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매우 어려운 연력학은 이제 문제를 좀 더 나중에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도 전기 일반하고 마찬가지로 과락을 넘어갈 수 있는 40점에서부터 좀 많이 맞으면 한 60점.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은요, 보통 이제 보면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한 70점 이상 유체역학을 매우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시험을 보고 나니까 저 점수가 의외로 다른 과목보다 더 잘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간혹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범위가 넓은데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서 투자한 시간에 대비해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거냐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자 기계시설의 구조 원리는 전기하고 똑같습니다. 실기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기계 분야는 전기 분야보다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기시험이 끝나고 다음 바로 실기시험을 대비할 때 어떤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필기시험을 공부하실 때부터 이 기계시설의 구조원리를 잘 공부를 해두시는데 어떤 것을 공부를 하는 거냐면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필기할 때 잘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시험 같은 경우도 계산 문제가 거의 한 80% 이상이 나오는데요. 유체역학과 계산된 계산 문제는 한 20점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이 기계시설의 구조원리와 관계된 계산 문제를 화재안전기준형 계산 문제라고 하죠.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설치 기준을 문제화해서 출제를 해요. 그러면 그 문제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 풀이 과정만 알게 되면은 풀이가 가능하느냐? 그런데 그 기준을 약간 변형을 시켜 놓죠. 그러면 화재안전 기준을 모르면은 문제를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에요.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설치 기준을 언제 공부를 하느냐? 필기시험을 대비하면서 공부를 해두시면은 실기시험을 할 때는
요 부분에 대해서 실기시험에서 이렇게 문제화해서 나오니까 이 기준이 중요하구나.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 화재 안전 기준 중에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건데요. 이 소화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그럼 이제 소화설비는 물을 사용한 수계소화설비가 있고 가스계소화설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물을 사용한 수계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옥내수화단 설비라든가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관계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스계소화설비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할로겐 화물,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에 대한 소화약제량 산정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소화설비에 대한 내용만 해보시면 거의 50% 이상은 하신 거예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중요한 것만 좀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 필기시험에서는 목표 점수가 70점인데 보통 이제 최소 80점 이상이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시는 게 이게 더 이 두 과목이 실기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실기시험을 대비할 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총평을 좀 해드렸는데요. 항상 이 필기시험이 끝이 아니고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선상에 서 있다. 이런 마음을 염려에 두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필기시험 4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는 전기시설의 구조의 원리고 기계는 기계시설의 구조의 원리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 두 과목만큼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사회 필기시험에 대한 총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